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이동우, 윤효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최근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기대주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이동우 대표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윤효은 대표는 자동차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이끄는 대표 섹터로 준비하셨는데 우선 자세한 설명 듣기에 앞서서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제약에 조금 씌워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 기준을 조금 잘 설정하셔서 보시면 자동차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반도체 좋게 보고 있고 반도체는 일단 다만 최근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약진인 상태이라서 이에 따라 중소형주 ISC라든지 TFA, 하나마이크론처럼 이렇게 순환매가 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고개 드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가치 재평가의 시작, 밸류업 타고 무한질주. 이동우 대표님이 준비한 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인데 그동안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주셨고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밸류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AI 반도체의 중심인 이제 엔비디아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극심한 쇼티지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3년에서 7년 정도의 수주가 이미 확보된 기업들이 주가가 미리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정이나 소재, 공정 안에서도 필요한 소재와 부품, 검사 장비주들까지 덩달아 오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밸류 리레이팅을 해야 될 종목들이 오늘 소개할 종목들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효은 대표님이 또 준비한 자동차 섹터 투자 매력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현대차 외국인 매수가 아주 폭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의 문제는 이제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최근 2, 3개월 수치를 보면 해외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오히려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밸류업 중에 자동차 업종은 꼭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이수페타시스, 네페사크, 동진세미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코리아 FT입니다. 각자 준비하신 종목에 관해서 좀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뭐 2월 말에 필살기 추천 이후에 30% 이상 이미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핵심 부품인 이제 PCB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요구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수페타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3월 말부터 신규 4공장 양산이 시작되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차적으로 목표가로 드렸던 작년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저항 돌파를 위한 재접근은 38,000원에서 4만 원 초반까지 가능하고요. 최고가가 4만 3천 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남아있던 공매도 청산도 되면서 숏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급등이 가능하니까 다음 목표가는 오히려 4만 9천 원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번에 추천을 드리고 35%에서 한 50%가량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로보픽 관련주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갤럭시 S24의 두뇌인 엑시노스 2400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테스트 물량을 모두 다 네페스아크가 소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감으로 아마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돌파 이후에 37,000원에서 34,000원 사이가 강한 지지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재차 1차 목표가는 43,000원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해 드릴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이제 노광 공장이 있는데 노광 공장에서 필수인 포토레지스트를 필수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핫해진 SK 하이닉스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HBM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 솔브레인이 잡고 있던 CMP 슬러리 시장 독점을 깨고 SK 하이닉스에 HBM용 CMP 슬러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소량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깼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살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좀 보여서 아마 동진 세미캠이 새로운 종목으로 급등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1월 고점 부근을 돌파할 자리를 좀 만들게 되면서 4만 원 초반에서 3만 9천 원 중반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지난번 고점인 4만 4천 원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최근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돌파할 경우에는 급등이 가능하고요. 다음 저항선인 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현대차, 기아, 코리아 FT 세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자동차 업종은 최근 미국에서의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지금도 중국산 자동차에는 관세가 27.5%인데 이제 125%가 되면 중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 부분은 또 한국 자동차의 어깨에 수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애플에서의 애플카 포기 선언을 하면서 잠재적 경쟁자가 사라진 것도 하나의 수혜 포인트가 되겠죠. 먼저 현대차는 또 기아보다 한 달 배당락이 빨라서 미리 조정이 좀 나왔고 최근 배당락 매물을 받고 나서 2차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2월 미국 판매가 역대 최고치로 작년 매출액이 41조, 영업이익이 3조, 당분기 매출액이 3년 최고 매출액입니다. 실적 발표 직전에 외국인이 9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점이 있었고요. 현재 반도체 등 부품 수급 불균형 상황이 이제는 좀 일단락됨에 따라 생산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며 현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진입, 목표가는 28만 원 돌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같이 가는 종목이죠. 최근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2차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진입, 목표가는 13만 5천 원 돌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리아 FT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지속 급등 중이죠. 이에 따라서 또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물량이 나가기 전까지 홀딩이 유효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진입, 정고점 6,480원을 목표가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동면하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겨울잠을 자는 듯 횡보세를 보였죠. 그래서일까요? 국내 증시의 매력을 못 느낀 개인들이 해외 증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증시가 차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포모 심리가 매수를 부추기고 있지만 언제나 투자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장도 하루빨리 봄날을 맞아서 얼어붙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